어머니란 역할은 40 후반에 빈둥지 중 우울증 환자의 얘기거든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은 여성들을 볼 수 있는데 참 매력 있어요. 어느 여배우라면 어느 여배우든지 다 이 역할을 한 번쯤 해보고 싶을 정도로 환상 속에 얘기하는 거, 또 남편과 아들과 각자 자기가 환상 속에서는 어떤 말이든 다 해낼 수 있잖아요. 실제는 그렇게 못해도 그런 환상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그런 다중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아주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40 후반인데 난 좀 늙었죠. 그렇지만 연극이라는 건 약속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서 정말 그 우울증 환자를 너무 많이 봐요. 볼 때마다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상대한테 모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느끼면 절대 우울증이 없을 텐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걸 가진 사람일수록 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우울증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욕심을 내서 그런 게 아닌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이런 우울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작품을 봤을 때 1장은 환상이고 2장은 실제다. 거의 또 그렇게 써갔고요. 그런데 2막 3장에 있어서는 그것도 다 아주 흐트러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작가더라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마지막 막 내리기 직전에 어떤 디렉션이 있냐면 아들이 나타난다 또는 안 나타난다.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되게 작가는 자기가 의도한 걸 분명히 제시할 텐데 맨 마지막에 아들이 나타난다 또는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연출이 알아서 해라 또는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거잖아요. 어느 작가도 그렇게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주 참 맹랑한 그런 얘기고, 그런 것들이 당황하게 되죠. 제시돼 있으면 좋을 텐데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삭제돼도 좋음 그리고 써놨고, 여러 씬에서 작가가 우리 고정관념을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도 이 작가에 대한 캡션이 없었어요. 그래, 이거는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면서 어떠한 단어들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엄마가 빨간색 원피스를 하나 입어요. 그 원피스를 입는데 용기가 필요하다, 또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장례식에 입는다 그래요. 그 빨간색이 주는 의미, 또 그 아들의 애인이며 남편의 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가씨가 들어왔을 때도 빨간 옷을 입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빨간색, 내가 좋아하는 색깔, 그 빨간색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빨간색을 많이 썼지? 그런데 저는 그 빨간색이 우리가 좀 그 빨간색이 원초적 그런 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경이 됐을 때 얘를 많이 생각하죠. 여자들이 폐경이 될 때 제일 우울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폐경 40 후반이니까 그런 폐경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고, 그리고 다시 여자이고 싶어지니까 빨간색을 원하고, 그리고 젊은 애가 빨간색을 입고 들어왔을 때 너는 그 빨간색이 안 어울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그 빨간색을 입기가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면은 걔는 너무 젊은데 네가 굳이 그런 걸 뭘 신경 쓰니 하고 일축해버리는 거고, 그러나 나는 빨간색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묘사를 한 것이 난 참 좋았고, 이 사람이 쓰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왜 이 말을 썼을까라는 게 이해가 되면서 아주 참
감탄하면서 해요. 지금 이 작품을. 이 플로리앙 젤레드가 쓴 이 어머니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이 든 엄마 얘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 희곡 이렇게도 쓸 수 있네? 너무 재미있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여지껏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희곡을 딱 손에 쥐고 하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사실 쉬운 건 매력 없잖아요. 근데 이거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떻든 참 이 프랑스에서도 이 작가를 정말 잘생기고 똑똑하고 소설가였고 그래서 인기가 짱이래요. 옷도 잘 입고. 그래서 어떤 신드롬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한테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작품을 또 쓰던 한번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느 연극을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려고 하시는 거는 무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한 달 반 연구를 하면서 들여다보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한 번 연극을 보고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를 한다. 그리고 다 거기서 뭐를 얻으려고 한다. 그거는 너무나 많은 욕심이고 정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같이 웃을 수 있고 또 내가 울을 때 울 수 있고 그거면 전 만족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장에 어떤 대사가 감동적이니까 이거는 꼭 외우세요. 이건 기억하고 가세요. 라는 것보다 그냥 같이 호흡을 하면서 하다 보면 그 작품에 빠져들게 되고 같이 웃게 되고 같이 울게 되고 그거 한 가지만 얻어가신다면 하루를 투자하신 거에 대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근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립극단에서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프랑스에서 한참 아주 명성을 날치고 있는 젊은 극작가예요. 플로리앙 젤레르라는 분들 작품인데 그분은 뭐 유럽 쪽에서 굉장히 명성을 얻으시고 이 연극이 유럽 쪽에서 아주 굉장한 칭찬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모리에르 상도 수상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었고 배우들도 아주 굉장한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달 전에 미국에서 이제 초연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신 분들도 다 또 토니상들도 타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어려운 그런 작품을 제가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한 가정에 아내가 없는 아버지가 이제 치매 증상이 생겨서 치매에 걸려서 큰딸하고 생활하면서 이제 그 과정이 그려지게 되는데 치매는 과거의 생각과 현재가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을 때는 정상인처럼 하고 모든 걸 기억하고 다 배려할 수 있지만은 이 기억과 현실이 딱 붙을 경우에는 거의 이제 현실만 있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많죠. 치매 걸리신 분들. 이 작품에 나오는 아버지는 사실은 이제 2딸이 있고 엄마는 없습니다. 이제 2딸하고 생활하면서 작은 딸은 뭐 사고로 어떻게 됐다고 그러고 큰 딸하고만 이제 주로 상황을 하는데 아버지 큰 딸을 너무 엄청 사랑해요. 작품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제가 출연한 아버지로서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오로지 큰딸이 내 아내이고 내 말을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다 보니까 큰딸의 사랑, 큰딸의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 하는 부분은 걱정 안 하고 오로지 자기 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그 큰딸과 아버지와 또 사유될 사람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아기자기한 얘기에서 치매가 이제 어떤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가 점점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리게 되고 요양원까지 가는 걸 그리는데 이 아버지 눈을 통해서 본 딸이
아버지 눈으로는 아주 악녀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사위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또 간호사도 그렇고 또 뭐 간병인도 그렇고 모두 다 이중적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이 재밌는 것이 정상적인 시각과 또 이중성을 또 부각시키는 그런 연극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이 재미가 아주 상당하실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이제 요양원 장면은 이 아버지가 이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억과 현실이 들러붙어서 아버지가 이제 자진해가는 이제 그런 것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가족관계나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어느 누구든지 한 인간이 이렇게 소멸돼 가는 과정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며 그걸 기억할 수 없다는 것도 얼마나 크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걸 생각을 좀 깊이 해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뭐 비극적으로 다룬 것보다는 약간 좀 희극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관극하시는 동안 아주 즐거우실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크게 감동이 오실 겁니다. 그 감동을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립극단 단원이었던 것은 1960년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후반쯤에서 국립극단에서는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연극을 시작한 것은 1958년도부터니까 저의 인생이 약 한 8년 동안의 연극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동안에 저 나름대로 뭔가 그 연극에 대한 기여랄까요? 아니면 제가 이루고자 한 소망 가운데서 가장 빛이 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뭐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그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다시 횟수로 해서 40년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생각 못했던 건 아니고 항상 회귀 본능 같은 것은 있었는데 그 변명 같지만 생활도 있고 또 다른 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일하고 싶고 이러는 바람에 약간씩 늦어져서 기회 있을 때마다 기웃거리긴 했습니다만은 또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은 제가 처음 섰던 국립극단 첫 무대가 바로 이 극장인데 이 극장에 40년 만에 다시 쓴다는 건 저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회가 있습니다. 대신 환경이 변화가 있고 다 좋은 여건이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잘 해야 되는데 그게 큰 숙제죠. 그 연극을 이제 관극을 하게 되면 대개 자기와 비교하는 버릇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극 속에 집중을 하다 보면 빠져들고 마치 자기 일처럼 느끼는 것처럼 이 연극에 나오는 아버지도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전개돼 가는 그걸 보면은 그 느낌 자체가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하고 계시는 분, 그런 분과 또 생각만 하고 계셨던 분, 이런 분들이 다 자기 입장과 짜맞추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연극은 그냥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치매를 얘기하는 것보다 이 치매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 대처도 필요하고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으로서 갖는 그런 생각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깊이를 여기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랜 시간 극장의 공연이 끝난 다음에도 객석에 오래 앉아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연극을 처음에 관극을 하게 되면 어설픕니다. 무대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도 그렇고 구경하시는 분은 더 어설프죠. 장소와 처음 대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연극이 진행되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집중을 하게 돼서 그냥 자기 옆에서 그냥 일상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보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 연극을 보시고 또 연극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시면 자연히 연극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처음 연극을 보시는 게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올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혼자만 문화 혜택 받으시지 마시고
집안에 계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께 이런 연극을 자꾸 이렇게 보게 해서 이 정신적으로 좀 풍요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계신 어르신이나 또 이웃에 계신 분들한테 자주 연극을 권해서 그분들에게도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만들어 주세요. 국립극단은 사실은 우리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근데 오늘날 가장 첨예하게 우리의 의식에 떠오르는 사회 현상이 뭐냐? 그거는 이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일단 생각을 했는데, 이 플로리앙 젤레라고 하는 탁월한 프랑스의 젊은 극작가가 최근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두 작품을 써서 발표했어요. 근데 이 두 작품이 다 같이 그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 상실의 어떤 그 치매 증상 뭐 이런 거를 대변하고 있고, 또 어머니는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그 공허함, 외로움 이런 것에 의해서 더욱더 편집적으로 이 사람들을 또는 가족들을 대하는 뭐 이런 태도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초고속 고령화 한국 사회에서 이게 반드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우선 했고, 두 번째는 이 두 작품이 주제적으로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는 두 딸이 있는데 자기를 돌보는 딸보다 자기를 방임하는 딸을 더 좋아하는, 그러면서 이제 자유라고 하는, 치매 걸린 노인네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유다라는 역설을 또 보여주고 있고, 또 어머니의 경우는 거꾸로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아들에 대한 애정, 거의 뭐 근친상간적인 그런 애정으로 자식을 그리워하고, 근데 그러는데 남편은 바람피는 것 같고, 그야말로 삶에 있어서의 위기, 외로움 이런 것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편집에 의한 치매 증상, 또 하나는 기억 상실에 의한 치매 증상, 이것이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겪고 있는 그런 그 주제이고, 어머니와 아버지 두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좀 더 우리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음악에서 얘기하는 대입법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나란히 놓고 하나의 그 고령화 사회 또는 우리 이 병들어가는 이 사회의 단면을 파악하는 데는 대입법적으로 이 두 작품을 공연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 한 무대 두 공연이라고 하는 교차 공연을 이제 기획하게 된 거죠. 이 플로리앙 젤레라고 하는 작가는 이제 37살인가 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작가인데, 이미 10년 전부터 연극계하고 소설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런 그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쓰면서 우리한테 증명했던 어떤 문학성, 그다음에 이제 희곡을 쓰면서 보였던 탁월한 실험성,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서 우리는 이 극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두 작품을 통해서 문학성과 연극성을 동시에 체험하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의 작가가 소설도 결국 서사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고, 연극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소설이나 희곡은 관객들로 하여금 관찰자의 입장에서 감상하게 만드는 희곡을 쓰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이 젤레르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객관적 관찰자로 머물게 하지를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 둘 다 치매라든지 뭐 편집 이런 그 증상을 다루고 있지만은, 그 치매와 편집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 관객으로 하여금 그 치매 속으로, 편집 속으로 우리를 몰입시키면서 우리 스스로 편집과 치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와 편집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앞으로 고령화에서 중요한데, 그거를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해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인상적인 작가고,
형식과 내용을 그렇게 일치시키면서 그거를 그대로 그 연극으로 만든 그 능력이 정말 탁월하고 이 플로렌 젤라라는 작가는 이런 작품을 우리가 이번 보면서 느꼈듯이 그 문학성, 희곡성 뭐 이런 것이 좀 독특하고 뛰어나서 그 프랑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그 상들을 다 수상할 만큼 뛰어난 그런 작가이죠. 우리가 이제 해외 신작 시리즈라고 하는 작품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 도전이라고 하는 올해의 기획적인 주제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완성하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전혀 한 3년 이상의 차이를 인터벌을 두고 쓰여진 작품이지만 그걸 우리가 함께 대입법적으로 놓으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그 체험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기획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저희로서 굉장히 큰 도전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은 관객이 정말로 새로운 연극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원로 배우 중에서 탁월한 연기력으로 존경받는 박근형, 윤서종, 이호재 이 참 전설적 배우들을 우리가 다 모셔서 공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도 되고 어떤 새로운 연극에 대한 이해, 지평을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